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간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서두의 선 이야기, 화두 드는 법, 이런 경전과 어록에서 좀 간추려 적은 선의 정신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이 질문지에 써놓아 놓은 질문지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좀 쉬운 거, 또 선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조금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적어줄 거 전혀 없다 그러면 내 혼자만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그 휴식 시간에는 조계산 계곡물이 아주 맑고 시원합니다.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좀 얼굴도 좀 씻고 가세요. 그리고 송강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시고 훗날 가끔 찾아와서 내가 송강사 몇 년 선수련대생이다 그러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실 거예요. 만일 안 재워준다 그러면 저한테 이르면 혼내주겠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이렇게 마음의 고향, 이것을 법의 인연이라 그럽니다. 시시한 인정이 끄달린 인연이 아니고 어떤 수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맺은 인연을 법의 인연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인연이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송강사가 됐으면 합니다. 또 조계종의 어느 사찰인들 마음의 고향이 아니겠어요? 인도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 마음은 누구 명령에 따라 생각하는가? 그대 몸은 누가 살게 하는가? 누가 귀로 하여금 듣게 하고 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가? 이 무엇인가? 그 이목구가 사실 이 화두 드는 법, 이 먹고 지금 조계송에서 선언해서 하고 있는 것을 관하선, 이 화두를 가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수행법으로는 이파사나라든가 당대 조사선에서 관하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마음 수련원들이 들어있어요. 한 3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통 관하선 입장,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삼원, 명상정도 이주지 깨달음으로 전제로 하지 않는 수행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 당시 때 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고 왜 관하선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 그런 면에 궁금하신 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한테 어떤 수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나 봐요. 이파사나라든가 연불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법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파사나라든가 연불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파사나라든가 연불선을 가리킨 당사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비유로 들자면 서울은 완전히 깨달은 곳이고
부산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KT 열차를 타고 대구 정도 왔는데 여기가 서울이다 하고 하차해라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대구뿐이 못 왔기 때문에 아직 서울을 가려면 반 틈도 더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묘하게 지금 관화상이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때 여러분들이 개개가 다 알고 있겠지만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한 곳에서는 꽃을 보이시고 한 곳에서는 자리를 반본하시고 한 곳에서는 돌아가실 때 관 밖으로 발을 쓱 내 보이셨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 여기에 관화선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때 이 이야기 자주 해서 이번에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담씨 말을 또 계속 하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파사나라든가 연불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거야. 있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제자인 28대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는 1조가 됩니다. 그분이 처음 가지고 온 것을 서는 약간 관법에 관한 것이 좀 있었으나 마음법을 가지고 왔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한국에 근래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경어, 망공, 정강, 효봉, 경봉, 성철, 구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관화선, 화두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분들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파사나를 깨달았다든가 연불선을 깨달았다고 한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중국이 선종에서 만들어집니다마는 지금도 남방불교, 태국이라든가 버머라든가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부처님 당시 때와 똑같은 수행 방법이 이파사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방불교인 중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는 한결같이 관화선이 대세입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당시 때 거의 수은의 원료가 파괴되거나 승려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 원형이 한국에 거의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관화선은 선 중에서 가장 발전된 정말 깨달은 선사들에 의해서 전래된 수행 방법의 최고의 정수다. 이렇게 알았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관화선이 경전에도 나와, 아니죠. 비파사나는 경전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념처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전에 어떤 안목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관화선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화선은 스승의 지도하에 이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조사선 입장에서 보면은 할 소리도 깨달아버려요. 몽댕이 하나 친데도 깨달아서 네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알아채불기도 있어요. 아마 그 당시 때는 금기가 너무 수승해가지고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알아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간에는 문명, 문화가 발전돼서 저희들이 너무 영리해져 있나 봐요. 딴 사람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또 아는 것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어떻게 보면 정보사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며칠간 없으시죠? 꼭 죽을 것만 같은 핸드폰이 없으셨어요.
핸드폰 대고 뭐 좋은 말만 하나요? 심심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려줘가지고 답을 하려고 씹는다 그럽니까? 아주 고약한 말들을 골라서 하고. 핸드폰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발심됐으면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저는. 어떤 분은 송강사에서 수련대 가서 내가 수련대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낚시하신 분들은 도끼로 낚싯대를 상당히 비싼 고가라인데 도끼로 찔러가지고 불 질러버려요. 어떤 부부는 지금 만난 지가 한 10년도 됩니다. 못 만난 지가. 자기 집 가서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을 다 이웃에게 줘버리고 자기 안방을 선방으로 만들어서 죽비 하나 턱 아침 저녁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야, 스님보다 낫다. 너는 입산하지 마. 한 2, 3년간은 만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지 빌려줘 다 줬던 거 가구를 다시 다시 갈아와가지고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생각만 바꿔지면은 당신들 집이 법당이 되고 선방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방거사 그 가족들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법담을 하고. 조사선 입장에서 보면은 이목고라든가 무자 하두가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금기가 너무 하열해가지고 마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해도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부득불 정말 조사들이 선사들이 이런 저희들 금기에 맞게 이 화두를 정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화두를 어떻게 들으냐? 화두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한 게 상당히 관건인데 말 그대로 화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는 화 혹은 화측, 고측, 공안이란 말인데 그냥 말로 된 법칙, 조사들의 법칙이란 말인데 화두라고 할 때는 말씀 한자에다 머리 두자를 쓴단 말입니다. 말의 머리란 뜻이에요. 이 먹고 할 때 이 먹고 하기 전 무슨 뜻이 있냐 이거예요. 이 먹고 하기 전. 참 이 먹고 그 화두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먹고 하기 전. 그래서 이것을 전제라 그러기도 합니다. 전제. 전제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인가. 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의심을 해라 그럽니다. 근데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들릴 거예요.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또 불교 어록이라든가 선에 관한 책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먹고를 하기 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대략 헤아려 보자는 말인데 이 송장을 끌고 다닌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송강사 사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또 이목고라고 했을 때 이목고 하는 이놈을 의심한다. 이목고 했는데 누가 이목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목고 하는 이놈을 의심한다. 이 화두를 의심하는 데는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화두의 생명은 의심인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줄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갈 텐데 가는 줄도 모른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거다.
근데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알라고 했을 때 이것은 화두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 화두를 죽은 화두라고 해가지고 사고라 그럽니다. 오직 말로서도 생각으로서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한문으로는 언어도단, 시맹첨이라고 합니다. 뭐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화두를 풀 수 있는 것은 화두가 아니에요. 선도 아니에요. 이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죽은 화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직 의심만 간절히 하는 거다. 지금 송강사 선방에도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참선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들보다 자세가 썩 조활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모델한 법도 없습니다. 지금 2시 시작했는데 점심시간 막 시작한 날이 너무 졸려요. 식곤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졸라고 참선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을 하니까 졸음도 안 거예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성가에서는 수마라고 그럽니다. 수마. 자꾸 맑은 생각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졸리게 만든다. 그래서 잠자는 마군이다. 잠자는 도깨비가 나로 하여금 졸리게 한다. 자복에 앉아 있어서 참선을 하니까 수마가 무엇인지, 번뇌가 무엇인지, 망상이 무엇인지, 또 멍하게 앉아 있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감지가 됩니다. 근데 평상시 때 선도 안 하시고 관하선이 뭐인지 모르는 것은 번뇌 망상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왜냐? 번뇌 망상 속에서 사시니까 그래요. 집에서는 졸리면은 아우 졸린다 자야지 하고 노브리잖아요. 근데 선은 졸린 것은 장구다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방에는 잘 좋으신 분도 들어있는데 그분들은 좋을 줄을 아는 거예요. 좀 10년, 30년, 40년 되면은 좋을 줄을 알아요. 옛날 임재선사가 선방에 턱 들어가니까 옛날 중국에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기대고 입까지 벌리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자는 거야. 근데 그래란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옆에는 눈을 부름 뜨고 앉아 있어요. 근데도 경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책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 친구가 왜 저는 졸지도 않는데 왜 저는 경책을 주십니까? 옆에 스님은 분명히 저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까지 벌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졸고 있는데 왜 저 스님은 경책을 안 하고 저만 경책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 졸지 않는 것이 선이냐? 한 방 더 때려버렸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큰 앉아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을 다스리는 것이 선은 아니에요.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선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득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모양새 참 좋잖아요. 언제 나도 저렇게 가득 안 하고 앉아있을까? 정말 몇 년 했나 봐. 머리만 안 꺾었지 중보다 낫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참일수록 화두가 안 되는 것이 병이다 그럽니다. 고요한 경계는 쉽게 이룰 수가 있거든요. 적적할 수는 있는데 성성하지 못하다. 고요하면서도 화두가 이 먹고 화두가 들려야 돼요. 의심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고요하기만 하고 화두가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무기일 수 있어요. 고요하다가 멍청해져 본 거예요. 그 선은 아니죠. 반대로 성성은 해요. 근데 고요하지가 못해요. 그때는 번뇌 망상으로 그냥 스몰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성하되 적적해야 되고 적적하되 성성해야 된다.
고요한 속에서도 화두가 뚜렷뚜렷 들려야 돼요. 이 먹고. 이것을 조금 더 가면은 선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연화두라고 해요. 이 먹고 들고 싶지 않아도 화두가 들려야 됩니다. 옛날 여기 효봉 스님이 사셨어요. 그분은 경상도 아니죠. 이북군이라 국수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스님들이 세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승소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웃는다. 그래가지고 승소라고 해요. 하나는 국수가 들어가요. 국수 먹을 때는 신경도 안 하고 이 죽비만 3번 칩니다. 퍼지면 안 되니까 빨리 먹으려고. 스님들도 별 수 없어요. 먹는 것 앞에서는 승속이 없습니다. 송강사는 모욕 삭발할 때 떡을 찰밥을 해줍니다. 찰밥은 고를 치아주는데 좋아요. 저희들이 가비를 뜯겠습니까? 찰밥. 그 다음에 떡입니다. 3가지가 나오면 스님들이 웃어요. 야, 살판 났다. 요새 이제 입산하신 분들은 그것 줘도 웃지가 않아요. 요새는 이제 사과 망고라든가 좋은 피자 정도. 임실 치즈 피자가 맛있다고 해서 전국 선빵이 인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웃네. 여러분들은 맨날 먹으면서도 스님들은 한두 번 먹으니까 스님들도 스님들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효봉 스님이 계셨는데 국수가 오니까 국수를 맛있게 먹으려면 국수 먹을 때는 소리를 내도 봐줍니다. 저희들이 식사할 때 소리 내서 먹지 마라, 입을 벌리고 던져 먹지 마라 등등 여러 한 5, 6가지 계율이 적어졌어요. 근데 국수 먹을 때는 이거 좀 봐준가 봐요. 후룩 후룩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옛날 효봉 스님이 조실로 있을 때인데 이분이 고개를 발에다 받고 국수를 너무 자신 거예요. 허벌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조실 스님, 이럴 때도 화두가 들립니까? 라고 한번 어떤 선문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뭐? 국수도 안 보이는데 화두가 보여? 하고 묻고 있더라 이거야. 이 말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러분들 사랑에 맡기겠어요. 국수도 안 보이는데 화두가 보이네. 그분은 깨친 스님이세요. 국수가 화두가 둘이 아인 경계에 아마 이르셨을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잘 때는 잠만 자기가 쉽지 않은 도리가 여기에 있는 줄 모릅니다. 화두란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언전 일구를 살펴야 된다. 이 먹고 하기 전 누가 있어서 이 먹고를 하고 있냐 이거야. 이 먹고 하는 이놈은 누구냐 이거야. 묻는 놈을 다시 물어라.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목고를 할 때 염불을 하듯이 하지 마라. 이목고. 이목고는 염불이 아니에요. 의심을 일으켜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목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삼기생 중에 저 물소리가 들리는데 이목하면 안 돼? 물소리 이목고.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이목하면 안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목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막연히 이목고라고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목고 화두는 간절히 의심을 일으켜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것이 특별한 기름길도 없고요. 어쩌면은 이 수행은 공부길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길을 몰라서 화두 드는 것도 모르고 수행 안다 해도 헤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을 살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요새는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가고 놀러는 잘 데리러 가는데
좋은 선배, 스승, 되는 분 찾아가라고 마음을 안 내세요. 나는 단연코 이야기하건대 이 공부는 어느 공부도 마찬가지이다만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공부의 시작입니다. 가서 물으셔야 돼요. 학문이란 말도 묻는다는 거예요. 예. 학문, 반대로 말하면 문학이잖아요. 모르는 것을 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라고 하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수련대 법사를 한 20년 전에 했을 때. 안 되겠다. 마이크를 주고 물으라고 하니까 한 둘이면 마이크를 안 놔둔 거예요. 예, 종이에다가 써내라 그래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물어야 됩니다. 묻는다고 해서 당신의 합당한 답이 나오란 법이 없어요. 거기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내야 돼요. 문즉 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어서 당신만이 명쾌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쾌한 답을 알기 전까지는 선배, 스승, 자기 도반이라 해도 안목이 뛰어나고 앞서가는 사람이면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승을 찾고 묻기 위해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묻자, 지금 선운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는 화두가 이먹고 화두, 한문으로는 시삼마 그럽니다. 혹은 묻자 화두를 또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상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는 그래요.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는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게 화두예요.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옛날 효봉 스님이 대구 동화사에서 사실 때,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무 그랬어요.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고참수자가 한번 시지한테 그랬나 말이에요. 조실이 돼가지고 화두도 타파 못했나? 무 시끄럽게. 그 시자 보고, 너그 스님 보고 속으로 해라. 무 속으로. 바깥으로 무 하지 말고 가서 한번 그래봐요. 그 구참수자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송광사 중이라 그러니까 한번 20년 전에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시자가 순준했는가 봐요. 구참수자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수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효봉에 물을 먹은 놈이라서야 참맛을 안다고 해라. 그 시자가 또 순진해가지고 갔대요. 스님에게 물었더니요, 효봉에 물을 먹은 놈이라서야 참맛을 안다고 합디다. 또 뭐 전할 말이 있습니까? 전할 말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이 몽댕이로 등을 휘리친 것 같이 따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승의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할 화두로, 가슴으로 와 닿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먹고 잡아라, 무라 해봤자 가슴에 안 닿아요. 혹 닿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닿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선사가 누구냐? 알아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5사람 찾아가요. 5사람 안에. 내가 10사람 안에 찾아가라 할 때만, 왜 내가 존경하는 스님은 안 부르세요?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나보다는 1000만 배 훌륭하지만 내가 수행을 잘 못해가지고 그 스님이 훌륭한지 몰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은 이름까지 거명해 줬는데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돼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가관쌤한테 보면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도 또 묻고 물어서 한번 보면은 출타 중입니다. 저희 스님이 몸이 불편해서 다음에 오세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인도에 계신다 해도 한번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뭐 아침 새벽에 시작하면은 하루 만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 무자 화두가 무자 화두가 됐건 이목구 화두가 됐건 특히 참선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별해서 헤아리지 마라. 이걸까 저걸까? 이 화두가 좋을까? 저 화두가 내 마음에 들까? 그런 생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길에서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말길. 그래서 끌어다가 증거를 삼지 마라. 이 먹고 경전과 의록을 봤더니 혹 이것의 뜻이 맞을 것이 아닌가 라고 떼어서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화두는 지성으로 찾으려고 하거나 논리나 철학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화두가 아니라 죽은 화두다. 그래서 사꾸라 그런 겁니다. 있다는 것이나 없다는 것으로 알지 마라. 무자 화두를 들으려니까 정말 없어서 뭐라고 했을까? 있어서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헤아리지 마라 이것입니다. 참으로 없는 것으로 또 알지를 마라. 도리가 그렇거니 하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무 혹은 이 먹고 하면은 언젠가는 깨달으겠지라고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오직 화두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화두가 들리지 않아도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 학인들, 수행자의 목숨은 화두가 들리지 않은 것,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놈하고 똑같다고까지 이렇게 호되게 후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할 때는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듯이 하다. 지금 여러분의 불이 붙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이야 하고 둥둥 뛰고 난리를 부르겠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라. 이것은 어록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적당해갖고 잡힙니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고양이 집 잡는 모습 보면은 허리를 꼽주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언제 나오면 덮칠란지 몰라서 A 출시를 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선방에도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다리도 작고 그래서 반가부자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완전 가부자를 하고 앉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발목이 약간 절질러지거나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가부자를 하고 있을 때 졸아도 뒤로 안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서져요. 확실히 졸음이 오고 정신이 집중을 안 될 때는 가부자를 들거나 무릎을 꿇고 30분,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몸은 약간 괴로우면 정신이 바로 서요. 근데 몸이 흩어지면 정신도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졸릴 때, 옆에 사람이 졸릴 때 보면은 몸이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다리를 바꿨다가 자세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옆에 사람한테 실례입니다. 한 번 정도는 아주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어떤 수자는 구참 수자인데도 그분은 가끔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따라 해봤는데 무릎 꿇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30분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1시간 정도.
청길 우물 속에 빠져있는 자가 밤낮으로 오직 이 우물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듯이 화두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오직 의심을 일으켜낸 거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기름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 화두다. 이목구 들고 싶지 않아도 이목구가 들려있어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을 때 멍하니 하지 말고 이목구가 뭐 짐이나 됩니까? 이목구. 이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초기 때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관아선 입장에서 보면은 자선을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오래 앉아있는 것, 자선은 묵조선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관아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걸어서 하는 것을 행선이라고 해요. 앉아서 하는 것을 자선, 누워서 하는 것을 아선. 누워서 하기란 참 쉽지가 않지요, 사실은. 근데 잠잘 때도 이 먹고 하다가 주무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먹고로 잠자고 이 먹고로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처님 머리 위에도 가부좌를 틀만한 정말 대기대용 그런 대장부열애야 이 선을 할 수가 있다.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어렵과 경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부처다. 마음은 깨달아져 있다. 라는 정신, 바른 믿음이 우선되지 않고는 이 공부는 진척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나는 부처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 이러한 발심과 정신무장이 공부하는데 진척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식이 있다, 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긴장되어 있다 하는 말하고 의미를 같이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1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멈춰야 되겠죠. 내일은 경전과 어록에서 출해서 여러분들이 수언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